줄에 계시는 어머니. 저는 궁금한 게 스마트 기기 사용을 어떻게 여기서 운영을 하시는지. 다른 학교는 그런 보니까 아예 금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간 같은 경우도 아이가 이제 그 기숙사 들어가서 자기 전에 1시간이라도 볼 수가 있는지 그게 좀 저기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 우리 학생들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스마트 기기를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원칙적인 거고요. 하지만 저희가 교육활동에 필요해서 쓸 수 있습니다. 프락을 넣고 쓰는데요. 저희가 학급 교실마다 태블릿 PC가 다 있어요. 크롬북이 다 있어서 수업 시간이라든지 개인 필요에 의해서 학습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휴대폰보다는 좀 불편함이 있겠죠. 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게 선호하는 어떤 사이트라든지 접속 보고 싶어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롬북에서 차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학교 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다 그걸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이런 크롬북, 태블릿 PC나 개인 휴대폰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기숙사 내에서는 저희가 소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 와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 그거 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침에 얘기하세요. 아침에 사용. 안녕하세요. 저는 한우런 중학교 전교회장 3학년 윤서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일단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아침에 8시 20분에서 8시 30분까지 10분 정도 휴대폰을 쓸 수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8시 반 이후에는 이제 조례 시간이어서 그때 폰을 다시 내고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한해서 야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야자를 하고 있고 1학년, 2학년, 3학년 진짜 상관없이 많은 친구들이 공부하기를 원해서 야자 시간이 만들어졌고 지금 야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자 시간에는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크롬북을 사용할 수 있는데 1시간 동안 야자 시간이 있고 그때 크롬북을 사용해서 강의를 듣거나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또 충분하게 답변이 되셨다면 다른 질문도 해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하루 시간이 2시 반이라고 들었는데요. 기숙사 만약에 배정이 된다면은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혼자 학교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맞벌이 부모가 있다면 그 시간에는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시간이 못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대책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부모님이 이제 2시 30분에 맞춰서 못 오시는 경우 아이가 부모님 오시는 시간 동안 학교에서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학교는 저희가 한 4시 반이나 5시까지 있거든요. 그보다 더 늦게 6시까지도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아이가 자율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부모님 오시면 귀가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고 이제 대중교통을 혼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 되면 그냥 가는 방향이 같은 친구들 어떤 터미널이나 기차역을 간다 이렇다면 1500강이라든지 친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귀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보통 한 2달 정도까지는 부모님이 거의 1학년 때는 데리고 오시는데 한 2-3달 지나시면 거의 이제 친구들끼리 가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학교에서 한 5분, 7분 정도 걸어서 저기 도로에 이제 대중버스 정류장에서 직행버스가 있고 이제 그냥 일반 버스가 있는데 그 급행버스를 타면은 저기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진천역 그 진천역까지 한 20분이면 갑니다.
20분이면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지하철을 이용해서 집으로 가고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계시니까 궁금한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숙 생활할 때요, 그 아이들 입은 옷이라든지 빨래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숙사에는 세탁기 2대, 그리고 건조기 2대, 건조대 한 대씩 이렇게 있어서 학생들이 세제랑 섬유유연제 등을 들고 와서 세탁기를 직접 돌리고 그거를 빨래 널거나 아니면 건조기 돌려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요일별로 그 세탁을 할 수 있는 자리 방이 그 지정이 되어 있어요. 매일은 이렇게 돌릴 수가 없고 요일별로 이 방은 이 요일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이제 세탁을 스스로 하고 건조까지 하고 이제 사용을 하고 저희가 좀 권장 아니면 속옷 빨래는 집에 가져가서 좀 하는 거예요. 근데 남학생들이 그냥 막 섞어서 합니다.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남의 속옷 입고 있고 좀 위생을 생각해서 속옷이나 이런 것을 좀 집에 가서 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제가 학생들도 여쭤보고 싶고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선생님들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서 아이들끼리 뭐 감정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따돌림이라든지 아니면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나 친구들이 그냥 저희는 괜찮아요 말고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적으로 뭐 문제가 좀 생겼거나 생겼을 때 친구들끼리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그 차후에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일단 한번 친구들한테 묻고 싶고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들 간의 문제를 진행을 하시고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학생 대답부터 해줄까요? 기숙사 내에서 또는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이나 학생들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걸 어떻게 좀 해결하거나 대처하는지. 시은이가 좀 해줄까요? 여기서 남기숙사 나눠서 그러세요. 일단은 여기 숙사에서는 싸움이 보통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학년 때부터 지금 3학년까지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폭이 넘어갈 정도로 큰 싸움도 없었고 그냥 말다툼은 선생님들이 개입이 없더라도 그냥 저희 선에서 끝낼 수 있을 정도의 말싸움밖에 일어난 적이 없어서 딱히 큰 일이 일어날 경우는 말씀은 잘 못 드리겠는데 그냥 그럴 경우에는 또 선배들이나 아니면 기숙사 방에 장이 있어요. 사생장이. 사생장이 학생께 말씀드리거나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그날 바로바로 풀리는 편입니다. 네, 저는 3학년 1반 반장이고요. 저희 남기숙사는 솔직히 싸움이 많아요. 남자애들끼리 좀 감정이 많이 좀막 붙이다 보니까 애들끼리 말싸움도 하고 몸싸움 할 때도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사생장도 있고 저희 사감생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다들 싸우면은 바로 즉각으로 사감생이나 저희 3학년 사생장 다 달려와가지고 애들을 막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감생과 개인 면담을 해요. 이제 애들이 왜 그랬나, 어떻게 됐나 하고 나서 이제 보면은 또 화해하기에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많이 싸우지만 금방금방 애들이 또 풀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까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으셨던 그 질문을 답변을 제가 해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사고가 일어나서 아까 시은이 얘기했다시피 때리고 치고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즉각 분리 조치해요. 그러니까 방이 같은 방에서 일어났으면 사람생께서 즉각 분리 조치하고 그 시간에 당직교사가 있다면 당직교사도 그 시간에 개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도 즉각 알려드립니다. 혹시 응급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코뼈가 부러지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적 별로 없었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당시 교사가 같이 대동해서 가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응급실에 같이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추후에 학교 뭐 폭력 신고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다른 학교처럼 그 절차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즘에는 학교 안에서 학교 폭력을 신고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학생이 징계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거의 근데 저희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신고되는 건수가 사실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 차는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기숙사에서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즉각 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어떤 일종의 자체적인 해결, 그건 자체적인 평화로운 해결이 가장 이제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시도는 먼저 진행이 돼요. 사감생님도 아이들 분리나 하지만 이야기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화해가 될 수 있을지 시도를 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면 담임선생님께 이야기 드리고 또 담임선생님이나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좀 그렇게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학교에 공식적으로 생활인선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학교는 매뉴얼에 따라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학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뉴얼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능하면 근데 이제 아이들 중에는 이게 아무리 이제 평화롭게 또 대화를 해서 알아듣게 하려고 해도 못 알아듣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어떻게 또 이 인내를 갖고 해야 되나. 아까 말했던 기린마을 프로젝트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좀 전문화되신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갈등을 해결하고 중재하고 해결하는 그 프로그램도 좀 하시거든요. 또는 그 학급 내에 갈등이 있다면 그 학급에 들어가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프로그램 그렇게도 시도하는데 그런 부분도 또 하나 있고 또 저희가 이제 학생 자치회에서 가족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회의가 물론 이제 학생들 자치적인 행사, 학생들이 맡아서 하는 행사 같은 게 있거든요. 또 학교 행사를 학생 자체에서 맡아서 하는 역할이 있고 그런 걸 준비하는 것도 자치회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또 학생들 생활 부분에 있어서 뭐 문제가 있다, 뭐 욕설을 한다든지 성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가족회의 안에서 학생들 그렇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건 좀 고치자 이런 의견이 안건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아무리 해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친구가 있다면 학교는 강제성을 두고 벌을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후배분들이시죠, 왼쪽이. 네, 어린 학생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 커뮤니티가 작은 커뮤니티다 보니까 선후배 같이 하는 활동도 많이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엄마 때들은 선후배 관계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좀 되게 질서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뭐 아까 저쪽에 일기장 책을 보다 보니까 무서운 선배가 있었고 여러 내용이 약간 언급이 몇 개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제 생활할 때 선배들과의 관계 이런 거 좀 어떤지 후배들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정교 부회장 이다경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이랑도 친하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한데 다른 친구들은 약간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선후배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한데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정교부회장 류강기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학년 선배들이랑 되게 친한 편이고 1학년 친구들이랑도 무난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자기가 행동을 조심한다면 선배랑 후배랑 다 친해지지 않을까, 싸움이 안 일어나고. 그래서 조금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은 선후배 관계에서
자기 행동을 제어하고 그런 친구들이라면 잘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1학년 때 3학년 선배들이 굉장히 좀 무섭고 그러니까 좀 제가 좀 많이 말 당했거든요. 막 강당 있고 하나밖에 없는데 갑자기 불러서 와서 다 치우라고 하고 자기가 하면 되는데 막 그런 식으로 좀 당하고 복도에서도 약간 무섭게 눈빛 보내고 막 그런 게 제 1학년 때 경험이어서 우리 학년은 적어도 그러지 말자 이렇게 많이 애들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 선배가 되자마자 이 친구들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는 쟤들한테 나쁜 기억을 심어주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되게 또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행동하는 것에. 그리고 또 아까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잘못을 하지 않으면 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쁘게 봐줄 거고 뭔가 선생님들의 선을 넘는다거나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도 선을 넘는다던가 이게 학교가 작다 보니까 그런 소식들이 금방금방 들려요. 그래서 그런 점들만 조심하면 뭔가 싸우는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압박감을 안 주려고 저희도 행동을 노력하고 있고 후배들도 선배들이 이제 무섭더라도 가볍지 않게끔 그러니까 선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 친구들한테 다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나라를 다녀서 가장 좋은 점이 뭔지 내 친구들한테 궁금해요. 네, 저는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제가 처음으로 좋았던 거는 저는 사실 1학년 겁이 없었어가지고 좀 3학년 선배들이랑 좀 엄청 잘 지냈어요. 2학년 선배들도 그렇고. 그래서 엄청 잘 지냈던 것도 솔직히 다른 학교 일본계 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선후배관계 솔직히 신경도 못 쓰고 막 꼽주고 그런 것만 좀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모르겠는데 저희는 너무 다 친하게 잘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저희 학교의 장점이라 생각하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학교는 또 많이 나가기도 하고 ATI 활동으로 자기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많은 제가 못 해본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저희 꿈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았다고 느껴지는 게 친구 관계인 것 같은데요. 되게 이게 진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가족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방과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에 진짜 많은 시간을 상당 시간을 차지하고 있단 친구가 그러다 보면 싸우는 것도 있지만 싸우면 더 돈독해지는 게 다반사였고 그런 식으로 뭔가 우정을 더 돈독히 쌓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학교가 좀 특별하잖아요. 학생들도 되게 독특하고 특별한 친구들이 많아서 생각하는 것도 다들 재밌고 뭔가 다른 학교랑 환경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는 좀 자연도 많고 운동장 이런 거 다 학교가 작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뭔가 다른 학교에서 경험해보지 못할 것들을 많이 해보고 수업 시간 만약 진도가 빠르면 나와서 가끔 누워있거나 운동장에 아니면 뒷산 놀러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되게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이런 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김시은 선배가 말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1학년 때 여기 학교 들었을 때 되게 소심하고 낯선 환경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이 학교 오면서 행사를 하면서 장기자랑도 나가보고 그러면서 저의 재미와 그 즐거울 수 있는 활동들을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소심했던 친구들도 이 학교 오면은 한 번씩은 그래도 자기의 끼와 그런 거를 발산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악기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악기를 좋아했었고 지금도 소금을 하면서 재미있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늦게 와가지고 제가 1년 전에 왔었고요. 이제 6학년이 돼가지고 좀 더 절실한 마음으로 왔는데 1년 전과 지금 1년 후에 그 교감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그래서 이제 변화가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또 이제 그 어떤 변화를 또 중점적으로 주실 계획이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작년하고 올해가 크게는 안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점 교육 활동, 추가하는 교육을 더 내실 있게 하는 것.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들을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현재의 목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학교의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교사가 교장 교감을 빼면 14명밖에 안 됩니다. 14명의 교사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교육 활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버거워요. 저희가 일반 학교와 다른 것이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선생님들은 최소한 한두 분씩은 학교에 남아서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세요. 사감쌤이 계시긴 하지만 왜냐하면 사감쌤 혼자만으로 기숙사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근무도 있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그 학습 프로그램 이쪽을 또 지원 맡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의 수업 외에도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후 프로그램 이런 걸 또 담당하시거나 또 학생들 그 동아리 활동 또 담당을 하시거나 또 저희가 사제 멘토링 활동이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물론 지원금을 받아서 하긴 하지만 학교 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싶은 친구들을 쌤들이 1명이나 2명, 3명 이렇게 매칭을 하셔가지고 멘토링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 수업 방과후 다 후에 데리고 뭐 나가서 프로그램 하시거나 같이 식사도 같이 먹고 이런 이제 활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저희가 여기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더 추가해서 한다는 것이 참 버거운 일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어쨌든 내실 있게 다져가는데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이 교육 안에서 더 추가를 했으면 하는 것은 학습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근데 그 학습이라는 것이 지금의 이제 뭐 그 대학 입시 제도라든지 뭐 인구 문제에 따라서 분명히 제도가 바뀔 텐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이 교육은 예전처럼 문제를 잘 풀어서 정답을 맞추어서 성적이 좋게 나오는 이 교육은 아니거든요. 그게 과거의 교육이었다면 저희들은 어떤 교육을 하느냐 배운 것을 내 삶과 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배웠는데 우리 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있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런 교육을 저희는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융합교육을 하게 됩니다. 융합교육을 시도해가고 그러니까 뭐 과학과 미술과 정보 수업이 같이 어떤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융합을 해보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체험학습을 물론 학생들은 학교를 벗어나서 어떤 프로그램 하나 나간다면 좋아하죠. 그 기분 자체가. 근데 그 안에 저희가 단순하게 밖에 가서 그냥 구경하고 오고 이런 거 뭐 한번 경험해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수업 안에서 그 활동과 수업 안에서 연결시키거든요. 연결해서 우리가 그 활동을 해보신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 이거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이들이 결국은 저희 생각에는 배움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움을 성장시키는 거지 단순히 점수 잘 받는 그런 훈련을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앞으로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의 교육 철학과 선생님들의 헌신이 느껴지는 시간이라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이 학교를 보낸다면 학부모들의 역할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 올해 지금 1학년 이제 입학한 이제 부모님들은 또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입학 전에 비포 스쿨이라 해서 학부모님과 신입생이 먼저 학교에 와서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학부모님께 요청드리기를 우리 학교의 부모님들이 다들 바쁘시기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의 어떤 사정을 보면 부모님이 학교에 오시기가 힘들 수 있는 사정들이 있어요, 가정에. 그러면 학교가 너무 이제 부모님 오시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 학생 입장에서는 소외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들이.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그런 것을 그냥 강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활동할 때 부모님 오셔서 참여하시는 거 다 자율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두 가지를 좀 요청을 드렸어요. 학기에 한 번씩 하나씩 있는데 첫 번째 1학기 때는 저희가 체육대회가 올해 있는데 그때 좀 부모님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도 그날 좀 더 신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올해는 12월 31일에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술제 발표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술제 발표회 할 때 부모님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체육대회 때도 많이 오셨어요. 오셨고, 우리 학생들도 아주 그날 즐겁게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능하면 이런 활동에는 부모님도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의논하면서도 늘 이제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문제. 혹시나 여기에 참여를 못해서 좀 의기소침해지는 친구가 좀 있을까? 그 걱정도 같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가 또 의논해서 좀 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학교의 입장에서 부모님께 좀 요청을 드리면 특히 이제 자녀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녀가 뭔가 피해를 입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다투거나 폭력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아무래도 부모님은 팔에 아무를 놓는다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해를 합니다, 제가.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문제가 정말 어떤 심각하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거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정도 사안이 아니고 충분히 아이들이 실수였고 충분히 아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고 또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이제 의지가 있고 이러면 그걸 좀 가능하면 화해하고 그럼으로 해서 그걸 계기로 좀 더 애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는 삼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께서 협조가 좀 안 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좀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저희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 때 좀 학교를 신뢰하고 좀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은 뭐 학교의 존재 이유라는 것은 학생이 없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생이 있고 그리고 그 학생이 교육하고 성장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그쪽으로 목표를 두고 같이 부모님이 해주시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학교의 어떤 거리사항이나 이런 것이 금방금방 저희가 소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일거리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못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뭐 인력이라든지 뭐 학교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저희가 뭐 어쨌든 부모님들하고 소통을 늘려가면서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크게 제 학교 입장에서 부모님께 뭐 이렇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뭐 담임 선생님께서도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학교 좀 오셔서 저하고 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담임 선생님들은. 그런 게 있으면 좀 가능한 시간 내서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제일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게 불교로 시작했고 뭐 교화도 연꽃이라고 지금 확인을 했는데 혹시나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뭔가 개입이 있는지 아니면 개입이 있다면 뭐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되는지 종교의 자율성 보장이 되는지 좀 학생들에게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원불교라 해서 딱히 주입식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 마음 공부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마음 공부 시간 이제 원불교라는 게 이제 저희 원불교 이제 교우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원불교에서 이제 저희에게 마음적으로 이제 좀 알려주시고 마음적으로 이제 심리 쪽으로 알려주시니까 딱히 종교가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저희는 종교의 자유도 있고 마음적으로도 네 되게 네 그런 거 같아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에는 뭐 하느님 믿고 성당 다니고 뭐 이런 친구들이 또 있어요. 있는데 그 친구들도 마음 공부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교우님께서 뭐 원불교 손태산 대종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믿어라 이게 아니고 원불교는 정말 그냥 마음을 수양하는 그냥 마음 공부 시간이 그게 존재하는 거지 종교 믿으라고 강요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셨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다양성 되게 존중해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종교 행사는 1년에 딱 한 번이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저희 원불교에 이제 원불교가 탄생한 기념일이 있거든요. 그날에 이제 학생들과 같이 그 기념 행사를 좀 갖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학생들도 알지만 뭐 퀴즈 풀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아이들 유쾌한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게 한 번이 있고 그 외에 공식적인 종교 뭐 관련 행사는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 교감 선생님한테 지금 여기 체육 시간 외에 스포츠 활동하는 게 있는지 지금 이곳이 이제 강당이자 체육관이거든요. 다목적 강당인데 체육 수업도 여기서 많이 진행이 되고요. 야외에서도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아침에 그 수업하기 전에 학생들 여기서 그냥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또 물론 이제 우리 그 영교시 체육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그냥 그 운동을 하고 싶어 스포츠 하고 싶은 친구들이 그냥 모여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친구들 중에는 이제 특히 이 학생들은 다이어트 신경 써서 제가 아침에 출근 보통 한 8시 전에 출근하는데 보면 운동장을 막 뛰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애들이. 또는 수업 마치고 저녁에 이렇게 각자 뭐 운동장에서 하는 친구도 있고 체육관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시간에서 틈틈이 그런 짬나는 시간에 뭐 본인이 어떤 목표가 있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자체가 좋아서 그렇게 운동하는 친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보태서 말씀드리면 그 스포츠 클럽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과목으로는. 그리고 교과 후에 방과 후 시간에 축구하고 화요일날은 축구, 목요일날은 배구인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스포츠 과목들이 방과 후에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친구들한테 질문하는데 우선은 너무 미안하게 제가 굳이 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를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여기는 솔직히 조금 문제 있는 친구들이 와서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나 그냥 저는 당연히 대학교라고만 생각을 하고 왔다 갔다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딸이 아무래도 세연초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큰 학교를 하다 보니까 애가 밝은 아이였는데 이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자기가 점점 좀 자기 존재감이 잘 없어지는 게 잘 느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활발한 친구인데 엄마는 점점 좀 소심해지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 한반 중학교 여기 팜플렛을 가지고 와서는 자기랑 너무 잘 맞을 것 같다고 활동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딸의 권유로
대안학교라고 해서 뭔가 수업 공부를 좀 적게 시키거나 난이도를 너무 확 낮춰버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 학교 저도 제가 오고 싶어가지고 오게 된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따님께서 오고 싶다고 했으니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약간 살면서 뭔가 엄마가 살짝 원망스러울 때, 아빠가 원망스러울 때가 한 번씩 이제 생기게 되는데 뭔가 내 선택, 내가 지금 용기 내서 말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엄마가 안 돼, 너 여기 말고 저쪽 가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커서 엄청 상처되고 그리고 많이 생각날 것 같아서 뭔가 자녀분들이 이 학교 먼저 언급해서 입학 설명회 오신 거면은 조금 더 질문 많이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한 원서라도 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된 동기 어떤 이유로? 저는 이 학교 그 면접을 보기 전에 다른 학교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 떨어졌었어요. 근데 주변에 지인이 이 학교가 좋아 보인다, 너랑 잘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추가 면접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저도 솔직히 현연서 선배가 말한 것처럼 많이 특출난 친구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그런 친구들 덕분에 학교 생활이나 학년생활, 학교 생활이 더 재밌어지고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공부를 그렇게 소홀히 하지는 않거든요. 공부도 하면서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원서 내는 것도 저도 추천합니다. 보면은 다양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 여러 친구들 만날 수 있어서 사회생활을 좀 더 일찍 맛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 동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초년 학교 홍보가 아니고요. 여러분 지원 동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 학교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박경희 얘기해볼까요? 저는 저희 언니가 여기 학교 재밌다고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합격이 돼서 학교에 왔는데 엄청 착한 친구들도 있고 무섭게 생긴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친해지면은 성격도 좋고 놀 때도 즐겁게 놀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고 그렇게 네, 저는 딱히 지원 동기는 딱히 없어요. 솔직히 저는 엄마의 추천으로 이 학교를 알게 됐는데 이제 엄마가 이 학교 어떠냐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대안학교 이런 것도 다 모르고 그냥 왔는데 운동장이랑 시설이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나 여기 다닐래 이렇게 해서 이 학교 오게 됐는데 네 좋아요. 네 제가 그리고 저도 솔직히 1학년 때 되게 조심했는데 지금 3학년 돼서 너무 까불이가 돼가지고 솔직히 저희 학교 오면은 되게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모두가 소심한 애들이 와도 되게 말 한마디더라도 더 하고 싶어서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금 큰 학교에서 약간 치여서 친구 관계에서도 좀 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좀 치이기도 해서 자기 소리를 못 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간 소극적인 친구들, 좀 조용한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서처럼 저희 정부회장 아주 묵직한 학생처럼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고 시은이 학생처럼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부모님이 사실 맞벌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 저녁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없는 시간을 비우지 않고 휴대폰을 보지 않으면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부모님이 보내시는 그래서 부모 손에 이끌려서 그냥 목 잡혀서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하신다면 사실 저희 학교가 앞지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안 하는 애들은 일찍 가게 되고 기숙사에 아무래도 애들하고 많이 지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안 하는 애들은 혹시 소외되는 부분이 없는지 친구들 사이에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 학년에는 진짜 말 많은 남자애가 하나 있어요. 정말 말이 많아서 막 칠판에 이 친구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라고 적을 정도로 말이 많고 활발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난리가 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통학생이에요. 말이 많은데 자기가 통학생이면 기숙사에 있는 이야기 듣고 싶고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침에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를 등교합니다. 그럼 등교하고 교실에 와서 야 어제 뭐 했어? 나 혹시 뭐 했어? 다 물어봐요. 정말 다 물어보고 그럼 이제 기숙사 친구들도 기다렸다는지도 얘기를 하면 이제 어제는 뭐 어떻게 했는데 제가 너무 웃겼어. 어제는 제가 싸웠는데 선생님이 개입해서 풀었어.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해줘요.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통학생이라서 후회되는 경우는 진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절대 없었고 또 통학생들은 뭐 잘 성격이 소심해서 말을 못 끼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이 친구가 통학생이라서 기숙사 생이랑 말이 안 통해 이런 경우는 제가 절대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학생들 보니까 학교 생활에 되게 만족도가 높은데요. 그래도 우리 학생 4명들이 또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저는 눈치 보지 말고 저는 학교에 바라는 점이 맛있는 거 간식 많이 주면 좋겠어요. 지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을 나이인데 기숙사 생활하면서 맛있는 걸 많이 못 먹어서 조금 약간 그렇고요. 핸드폰 하는 시간을 5분이라도 조금 늘려줬으면 5분이라도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8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 10분 동안 핸드폰을 하는데 제가 2학년 1반인데 2학년 1반 친구들을 보면은 더 하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폰 좀 더 하게 해주세요, 폰 좀 열어주세요 이러고 태블릿 번호도 막 알아내서 태블릿 몰래 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하는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얘기하시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싶은 것 같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빨리 하십시오. 저도 간식 너무 먹고 싶은데 간식 못 먹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들고 오는 게 금지가 돼 있는데 솔직히 밀수 다 하긴 하거든요. 하긴 하는데 이제 5일이잖아요. 5일. 근데 보통 기숙사에 들고 와서 하면은 월요일 날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수목금 이제 학교에서 매점하는 날이 있어요. 월요일마다 매점을 하긴 하는데 그런 약간 와플이나 이런 음료를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진짜 곰젤리, 뭐 초콜릿 이런 작은 짜잘짜잘한 간식들 이런 게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당 떨어질 때 약간 한 번씩 이러는데 못 먹는 거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뭔가 학교 강당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배구 동아리 하고 있는데 배구할 때 조금 불편하다 좀 와서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윤이 없어요? 네. 네, 그러면 간식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우리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식을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자치회에서 직접 아이들이 운영하는 매점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 매점은 없고요, 원래는. 근데 일단 간식을 주면 밥을 안 먹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우리 방이라도 좀 충전해줘야 되는데 안쓰러운 마음이 드시겠죠. 그렇지만 밥을 먹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저희 학교 밥이 굉장히 맛있는 편이거든요. 저도 엄청 살이 쪘는데 급식을 아이들 간식을 주지 않는 날에는 남기는 법이 잘 없습니다. 근데 간식을 주는 날에는 일부러 덜 먹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발표를 잘하거나 아니면 과제를 잘하거나 하는 그 보상으로 일부러 학교 교육 운영비에서 간식을 사십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아이들이 잘 그런 초콜릿이나 젤리 같은 걸 잘 못 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어 선생님도 맨날 간식통 들고 다니시죠. 사회 선생님도 맨날 다 간식통 들고 다니시잖아요. 안 챙겨주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간식 얘기는 그렇고 아마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아이들 다 적응해서 학교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치도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또 질문해 주십시오. 예. 혹시 저 아까 팜플렛에 보니까 카이스트를 한번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 근처 말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외부 활동을 뭐 견학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3년 동안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학년별로 다 1학기 때 주제 통합 체험학습이라는 거 가거든요. 그리고 주제 통합 체험학습을 이번에는 1학년들은 부산, 2학년들은 구례, 전남 구례, 3학년들이 통영 이렇게 가서 그곳에 있는 문화유적지나 아니면 놀거리, 사실 스포츠랑 연결시켜서 사실 주제 통합 체험학습은 어머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학여행이 아닙니다. 수학여행이나 행정 체험학습이랑 조금 다르고 수업과 연결시킨 활동을 하러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그 수업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3학년들은 진로 캠프라고 해서 서울을 가는 2박 3일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서 이번에는 음악 시간에 해야 하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를 보고 감사 평을 써야 되는 수행평가가 있어서 학생들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공연을 정말 열심히 감상하고 싶은데 수행평가를 해야 하니까 다 적어야 돼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 수익자보다는 롯데월드 하나 있었거든요. 롯데월드 입장료만 빼고는 나머지는 사실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학생들이 그냥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수업 시간은 할 수 없지만 뭔가 교육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가서 연세대로 가고 그 진로 캠프 일정을 했거든요. 그 역사관도 가고 그 KBS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일정이었고 그 다음에 1, 2학년들은 그 시간에 마음 캠프라고 해서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학교 내에서 하고 세 번째 날은 경주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1, 2학기 동안에 1학기 때는 밤은 아니고 하루 만에 갔다 와서 저녁 시간 이후에 8시에 도착하는 그 활동이었고 그리고 아까 보신 카이스트는 저희가 LTI 동아리 전일제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동아리에서 체험지를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정해서 갔다 오는 건데 그 팀은 카이스트를 섭외하셔가지고 카이스트를 다 겪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갔다 온 건 아니고 그 동아리 학생들이 하면서 한 3동아리 정도가 갔다 왔던 것 같은데 요번 때도 아마 대전 가는 팀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월 2일 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아리 활동을 진로 동아리 형태로 한다는 이유가 그 학년 단위나 전교생 단위로 어디 한 군데를 간다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친구도 있지만 별로 그걸 만족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가능하면 그렇게 이제 진로 동아리 형태로 분리가 되면 서로의 그 관심사가 비슷하거든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을 때 더 만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1년에 저희가 LPI 전일제 활동은 4번이 있어요. 학기에 2번씩 있고 그리고 이제 올 연말에 12월 22일에 이제 LPI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LPI 활동에 대한 발표회를 가지는데 그 일기장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학생들의 일기 내용의 많은 부분이 LTI 발표회하고 이 합주 공연 이것 때문에 일기가 많아요.
그 보면 이제 발표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는 거죠. 긴장하고 막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루어졌고 또 끝나고 나서 아 이제 뭐 후련하다 또는 내가 이런 걸 했다는데 되게 만족한다, 성취감을 느낀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활동으로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활동을 하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가능하면 교과 수업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을 시키고 또 활동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이 나중에 발표를 통해서 1년간 자기 활동을 좀 정리하고 이 발표를 해보면 이제 전교생이 다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쭉 발표를 듣다 보면 저 친구는 저런 걸 했네? 저 동아리는 또 저런 체험을 하고 저런 걸 했구나 들으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또 발표를 되게 잘하는 친구나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발표 내용 이렇게 듣다 보면 야 발표 정말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서로 이렇게 상생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사실은 저희는 뭐 멀리 가서 별로 평소에 체험해 볼 수 없는 걸 해보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희는 그게 좀 그걸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 체험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 장소에 가서 하더라도 그걸 가져와서 다시 그것을 한번 되새겨보고 다른 것과 연결시켜보는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이라는 것을 굳이 뭐 학생들한테 뭐 고급진 거 또는 평소에 못 해봤던 걸 해주려고 그렇게 학교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 사진 자료를 계속 봤는데 교복이나 일반 단체복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단체복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복을 입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열적으로 스타일이나 교육이나 교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1학년부터는 저희 교복이 아니고 그 생활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지자체에서 교복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1인당 30만 원까지 1년에.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지원금 뭐 굳이 안 받으면 우리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도 받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사실 올해 입학생 그 이전까지는 학교에 생활복이나 단체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1학년부터 그거는 지원받았던 거고 그거는 굳이 학교가 뭐 입히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가 여름 하복부터 이제 정해서 입고 또 지금 이제 동복까지도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근데 교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장식 교복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생활복인데 올해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는 그 생활복을 착용하게 됩니다. 매주 월요일은 의무적인 착용이고 2, 3학년은 대신에 없어요. 2, 3학년은 그냥 사복이고요. 그 다음 요인들은 그냥 자율입니다. 그렇게 학교는 정해놓았고 복장에 있어서 뭐 학교가 규제를 크게 하는 건 없어요. 근데 뭐 특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눈살을 찌푸리는 있는 그런 복장이나 외모라 하면 애들 속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들끼리 막 그 이야기해가지고 그거 고치게끔 그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특별히 그걸로 해서 뭐 제재를 하고 벌어준 적은 없었습니다. 또 질문 먼저 하시면 네. 그 입학 전형에서 학생 신청 면접이 시점인데요. 예. 네, 어떤 사항을 조금 더 많이 두시는지 면접에 대한 그런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제가 입학 전형 안내한다고 했는데 그걸 시작할 때 못했는데요. 입학 전형은 1차 서류 전형, 2차 신청 면접입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작업으로 확인을 하고 신청 면접에서 이제 학생과 이제 면접관이 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좀 우려합니다. 첫째, 기숙사 생활을 할 희망한다 했을 때 이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잘 할 것인가, 가능할 것인가 이걸 좀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에서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교육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교육 활동들을 이 학생이 충분히 수행해 갈 수 있을까? 아까 학생들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학교의 수업이 결코 뭐 어떤 그 질이 낮은 수업이 아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수업도 되게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 학생이 이제 우리 학교 입학해서 활동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걸 좀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면접관들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학생만 먼저 물어보고 부모님은 먼저 보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단지 저하고 면담을 좀 하십니다. 제가 면담을 통해서 그냥 좀 확인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구체적인 뭐 질문이라든지 평가 점수나 이런 것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인원이 입학 정원에 이제 공개 나간 걸 보시면 대구 지역 80%, 타 지역 20%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학교가 정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저희 학교 개교 승인을 하면서 시도교육청에서 승인하면서 그렇게 정해놓은 건데 일단은 이제 대구 지역 80%가 안 될 때 60%나 이 정도밖에 지원자가 없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인원만큼은 타 지역으로 예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그 입학 경쟁률 그리고 기숙사 경쟁률도 좀 알고 싶고 작년까지는 몇 대 몇수의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1학기 때 기숙사를 사용했다가 2학기 때 경쟁률에 비해서 못하게 되는 당황스러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궁금해서 줍니다. 아까 학생들이 이제 통학생과 기숙사생의 서로 장단점을 좀 이야기했는데 기숙사생이 통학생을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집에 가면 휴대폰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부러워합니다. 기숙사생들. 또 그다음 통학생들 기숙사생을 부러워하는 게 로망이 있잖아요. 집을 떠나서 좀 나도 부모님 눈치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은데 그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친구처럼 와서 어젯밤 무슨 일 있었나 궁금해하고 이런 거요. 그런 차이고 저희가 입학의 경쟁률은 뭐 높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냥 정원 30명 정도만 지원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30명 이상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제 선발학교거든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 10월에 입학 전형이 끝나는 이유는 먼저 이런 선발학교가 선발을 끝내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그 일반 중학교들은 대전학교예요. 대구 같은 경우 대전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인근의 학교에 대전을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에서 11월이 되면 그 대전 신청을 내야 돼요. 써서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대전학교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좀 빨리 하는 겁니다. 10월에 다 끝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30명 이상 지금까지는 최근 한 3년을 봤을 때는 이상 지원을 한다. 경쟁률은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뭐 이제 이전에 좀 경쟁률에서는 많이 높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락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있어서 뭐 저희가 후보 번호를 이렇게 1, 2, 3을 정하기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후보 1번도 추가 입학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면 공인을 해야지 그 친구가 들어올 수 있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올해 지금 이 입학 설명회 신청에 그 후보 1번으로 떨어지신 부모님이 동생을 보내겠다고 신청을 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로서는 참 고맙습니다만 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기숙사 희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전교생 기숙사 입사가 다 안 되거든요. 3분의 2만 저희가 이제 90명 정원이라고 했을 때 52명까지만 입사가 가능하니까 나머지는 통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통학을 원해서 통학하는 경우도 있고 기숙사를 못 들어와서 통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여기 가까이 사는 구직 육아 친구들은 오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전교생 입장에서 보면은 기숙사 이제 원하는데 못 들어온다 한 2대1 경쟁률을 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대까지는 안 되겠고 한 1.5대1 정도.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기숙사를 들어왔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본인이 적응이 안 되거나 또는 부모님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셔가지고 통화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통학 가능합니다. 통학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한 번 중간에 통학으로 빠지면 그 학기 끝날 때까지는 다시 못 들어와요. 네, 그 학기가 다 끝나고 새 학기 시작될 때 신청을 넣을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이제 한 번 배정이 되고 나면 거의 그 학생이 거의 졸업 때까지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1순위는 원거리 학생을 우선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만약에 여기 굳이 저기 현풍 유가 이걸 거리로 측정하면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1, 2km. 근데 이거 가지고 굳이 1순위, 2순위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거의 비슷한 거리라고 보고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 그런 배려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제 받게 돼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다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셔야 합니다. 아, 계속. 네, 네. 누구? 표현 아니라 힘든 거 아니야? 안 계셨습니다. 아, 네. 네, 잠시만요. 동아리 활동이 좀 몇 가지 있는데 그 동아리 가입이 1학년부터 선택이 돼서 뭐 쭉 3학년 때까지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동아리를 뭐 미술했다가 뭐 복사했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지 1년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했대서 3년을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3년을 계속 한 동아리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 처음에 그 오케스트라 합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신금을 올려가지고 박수가 절로 나왔습니다. 감동 많이 받았고, 저희 아이는 악기를 제대로 잘 다니지를 못하거든요. 그래도 여기 3년이라는 활동을 하면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오늘 한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와줬거든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1학년이 13명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인 차가 있지만 3학년보다 잘하는 1학년도 있고 1학년보다 못하는 3학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악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좋아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제가 음악교사이다 보니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모든 저희 학생들, 80여 명이 되는 모든 학생들이 한 소리로 낼 수 있는 시간이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지만 끌고 꼭 10월 달에 대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게 된다. 네,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태블릿이랑 학습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 와서 그러니까 개인 스마트 기기 사용이 안 된다 하셔가지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할애를 해야 된다면 야자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8시부터 9시까지 있는 시간만 가능합니다. 그 기기를 가지고 해도 되고요. 자기가 저희 학교에 1탭이 있거든요. 태블릿 자기 본인 탭이 있는데 그 탭으로 이용해야 하는 거라면 자기가 본인이 가져와서 선생님이 맡기고 있다가 선생님 자리에서 가지고 가서 그 시간 사용할 수 있게 양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없었어가지고. 예,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실까요? 예.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또 친밀하기 때문에 학년별로 모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싶어요.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해도 됩니다. 네. 당연히 이성교제는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이 학교에서 이성교제를 안 한다는 건 좀
경험담이지만 딱히 막 엄청 눈치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많이 같이 활동을 하지만 나의 친구랑 이 친구가 진짜 너무 쓰레기 짓을 해서 헤어진 게 아닌 이상 너무 막 바람핀 게 아닌 이상 그냥 그랬지 하고 계속 없으면 또 이렇게 해서 가야 되잖아요. 1, 2분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해하면서 서로 잘 지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서 다른 얘기를 하자면 통학생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밖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데 기숙사 사는 친구가 다른 학교 친구랑 사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연락을 못해서 불편해한다 이 정도밖에 못 드는 것 같고 얘가 말했던 것처럼 헤어져도 친구로 다 지내고 있는 것 같고 엄청 연애 오래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까 얘가 말했던 것처럼 8번 헤어진 사람도 있고 진짜 그냥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연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2학년도 연애를 하는 친구들 있고 썸을 타는 친구들이 있는데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고 나서 만약에 끝날 때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안 좋게 끝난다면 정말 문제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안 좋게 끝나는 거는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비밀 연애는 없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연애하면 다 들통이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걱정 있잖아요. 아이들이 기숙사도 있는데 남녀간에 뭔가 특히 딸 가진 부모님들은 분명히 그런 생각하실 텐데 강비 얘기했다시피 바로 그 다음날 선생님들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주의 인물을 이렇게 관찰하게 돼요. 막 둘이 같이 몸을 약간 붙이고 있어도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없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1학년도 아직 지금 그래 두고 싶다고 하십니다. 있어요? 네. 1학년에도 연애를 하는 친구도 있고 헤어진 친구도 있는데 걔네들도 헤어진 친구들도 딱히 그렇게 싸우는 일도 없고 얘기도 그렇게 별로 안 해서 연애를 해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없으실까요? 예,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실 것 같아서 혹시나